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관저, 춘추관, 청와대 본관 재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로 대통령 직무실과 관저로 사용되던 조선 총독 관저는 60여 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축과 칠례 변경으로 칠례 동선이 엉맞지를 않았다고 해요. 비만 오면 시설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천정 속 빗물통에 물이 새지나 않을까 하고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청와대 본관 소개에 앞서 성순이TV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죠. 따라서 청와대 본관 건축 여론이 형성이 되었고 청와대 본관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헝가리,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순방 후 청와대 건설팀에게 외국에 나가서 보니 각 도시마다 도시 나름의 특성이 잘 살려져 있던데 우리 청와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잘 검토를 해보라 라고 하셨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순방한 곳에 청와대 건설기획팀들을 출장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팀들이 출장을 다녀온 후 청와대 기획팀은 우리 전통 한옥 양식으로 건축할 것을 만들어 문화예술계 각 원로 및 건축계 교수 및 원로 27명의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그 당시 자문위원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자문위원들 중에서 루브르 박물관 광장에 유리로 피라밋을 만들어 고전과 현대가 어울리게 하는데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상징 건물을 신축하면서 꼭 한옥을 고집해야겠느냐라고 그래서 자문에 따라 서양식의 건물로 안을 하나 더 만들어 2개의 안을 결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제에 올리기 전에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문을 받아보라는 지침으로 각계 전문가 젊은층에게 자문을 받아와서 안을 정리하여 한옥 형태와 양식 형태의 2가지 안을 대통령께 품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동안 여러 의견을 들으신 후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한옥 형식의 사인 결제가 되었고 청와대 본관, 관저, 춘추관이 한옥 형태로 건설이 되었다는군요. 그럼 이제 청와대 본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와대 본관 건물은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의 정남향의 자리를 잡고 건물 자체도 진북 좌향으로 전통 가람배치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연면적은 외관 형태로 보아 2,500평 이상일 것입니다. 본체는 1층을 월대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였다고 해요. 전면에 12개의 열주는 민헐림 돌기둥을 상징으로 세웠고 전면에 테라스를 두고 15만여 장의 청기화를 올린 팔각 지붕의 물매가 10대 4.5 정도이고 지붕 내 모서리 사례의 길이가 약 10m 정도라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물 크기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본관 지붕 용마루 양쪽 취두가 경복궁 건정전에 올려져 있는 것이 2조각을 이은 1.3m인데 청와대 본관 지붕 취두는 2.8m 길이로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본체 앞 양쪽 별채를 배치할 때 본체와 별채의 추녀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별채가 본체를 치받는 충회 현상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서 만들었다는군요. 외관의 석재는 포천석으로 목조의 가구미가 느껴지게 했다고 합니다. 창은 소설빛 꽃살 덧문을 설치하여 고궁의 창문 형태를 도입했고 가끔 청와대 전경을 보여줄 때 야간 조명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관을 비추는 경관 조명은 바닥에 조명 박스를 매립해서 GRC로 만든 오포 형식의 다포식 처마 쪽으로 비추어 건물이 격을 높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본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중앙 계단을 중앙에 두는 것이 권위적이고 내부를 한식 형식으로 인테리어한 것이 건물이 너무 화려하게 했다고 말도 많았으나 건물 준공 후 미국 부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였거든요. 그때 경관동 단청을 보면서 뷰티풀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나니 그 뒤로는 조용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제 대통령의 숙소 관저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가볼까요? 대통령의 숙소 관저동은 구본관 뒤편에 건축되었었는데요. 능선 정상에 있던 오운각과 경주에서 왔다는 불상을 이전하여 작은 능선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절성토 레벨을 맞춰 부지 조성을 하면서 천하제일복지 글씨가 쓰인 바위가 지난번에 낙엽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현재에도 잘 보존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저 건물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의 외관을 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자기망리 일대에서 벌채한 육성으로 한식 형태로 치장하였으나 내부는 생활이 편리하도록 양식의 평면으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기역자 집의 팔각 지붕 본체와 삼내문의 대문은 뒷상과 조화를 이루고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당시 청와대 건설에 관여하셨던 이어령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건의로 관저 마당에 사랑채를 지었고 관저 뒤안에는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약수토도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으로 가볼까요? 춘추관은 맞배 지붕 형식의 외관을 잡고 지붕은 흑색 토기와를 사용하였고 실내는 기자회견장인 다목적실과 기자실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자실 앞바닥에는 동, 서, 남북 방위 표시 문양을 디자인하여 뉴스를 표현하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백남준 작가의 9인치 TV 80세대로 제작한 비디오 아트, 비디오 산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뉴스를 전하는 프레스센터의 느낌으로 다목적 홀 천정 중앙에 옛날 연락수단으로 사용했던 방패연으로 허범 시설을 했고 외부의 보도 기능과 신문고를 상징하여 지름 2m의 용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청와대 본관, 관저, 그리고 춘추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청와대가 곧 개방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청와대 가볼 만한 곳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